안녕하세요. 목공소 봄날입니다. 오늘은 이 녀석 펭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무는 은행나무고요. 치수는 22mm, 22mm, 47mm입니다. 나무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보시면 이 엎드려서 미끄러져 가는 듯한 이 펭귄은 그 옆에서 봤을 때는 뭐 이런 형태로 다리가 이렇게 있겠죠, 꼬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생겼겠지만 날개가 이렇게 팔이 있어요. 위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얼굴, 팔을 이렇게 피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쓰다 보면은 몸통, 팔 하기가 팔을 따로 붙이지 않고 만약에 한 번에 조각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정사각형 나무보다는 좀 넓은 와이드로 된 나무가 더 좋긴 한데, 나무가 이런 것밖에 없다라고 하셨을 경우에 이렇게 옆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펭귄 몸이 이렇게 생기고 날개가 여기서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 폭보다 지금 이 22mm보다 이렇게 봤을 때는 30mm까지 가기 때문에 더 넓은 펭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이쪽 바닥면을 평평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펭귄 배 쪽이 되게끔. 혹시 모를 엄지 보호를 위해 이거를 끼겠습니다. 왼손 엄지로 많이 밀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대를 하나씩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이거는 이제 압박본대 마지막에 테이핑 할 때 쓰는 테이프예요. 이런 테이프입니다. 대부분을 평평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 은행나무는 마티카보다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 깎아봤을 때 제가 만들려고 사다 놨는데 이제 짜투리가 있어서 이걸로 하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바닥에 배가 깔려 있는 거죠. 가장 큰 거는 항상 먼저 말씀드리면 윤곽을 먼저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비율. 바닥에 배가 깔려 있으면은 이 옆모습을 상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다방면으로 여기저기 다 할 필요 없이 한쪽 한쪽씩 정리하셔주는 게 편하세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위에서 봤을 때 또 옆모습을 만들어 주는 거죠. 날개가 펼쳐지고 얼굴이 모이고. 이런 식으로 얼굴이 생기고, 옆에서 봤을 때의 모습, 위에서 봤을 때의 모습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보통은 이제 그림을 나무에다가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고 하시는 게 좀 더 편하세요. 근데 이제 저는 그냥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밑그림을 딱히 많이 그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밑그림을 많이 그려주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배 부분에서 얼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들려 있어요. 부리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들려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나무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부분을 없애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조금 없애 주셨으면은 위에서 봤을 때도 이런 식으로 펭귄의 부리가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이렇게 한번 내려보세요. 팔 위치를. 여기서 이렇게 생길 겁니다. 위치 마찬가지로 전체로 몸의 길이, 발바닥을 이렇게 뻗고 있을 것 같아요. 꼬리도 여기 이렇게 같이 있고요. 그럼 위에서 봤을 때도 날개 부분이 될 이 위치에서 여기까지 간다 생각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날개가 이런 식으로 간다. 필요 없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만큼 나무가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다. 이만큼이 필요 없겠죠. 그래도 이만큼이 필요 없는 나무죠. 그걸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덩어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끊어주시고요. 또 잘라주시고, 마찬가지로 이쪽도 따라와서 끊어주시고, 끊어준 부분까지 밀어주시고. 그래서 힘을 미실 때 힘을 좀 잘못 주시면은 이 나무가 이렇게 뜯겨 나가면서, 나무가 잘려 나가면서 앞에 손이 다치기 때문에 항상 힘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위에서 모습, 옆에서 모습. 옆에 모습도 지금 보면은 뒤 엉덩이 부분 이렇게 쳐져 있어요. 이 부분 필요 없는 부분이죠. 더 내려줘야겠네요. 침착하게 한 부분 한 부분 나무를 이제 깎아 나가시다 보면은 어느새 형태가 잡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엉덩이 부분에서 머리에서 위로 곡선이 이렇게 생성되는 거야. 여기는 아직 각이 져 있죠. 이 각진 부분들을 조금씩 더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잘 하실 필요 없이요. 보여지는 정도까지만 느낌만 나게. 나무는 그리고 이 겉에는 말라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칼이 좀 힘이 많이 들어가시는데 속살로 들어갈수록 수분이 조금 머금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칼이 부드럽게 나가세요. 그래서 조각하기가 편해지실 겁니다. 됐으면 앞머리 얼굴 부분을 좀 더 잘라주고요. 위로 더 들어주고요. 더. 얼굴 부분을 좀 더 다듬어 주고요. 지금 조각하실 때 형태와 비율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 비율만 잘 잡으셔도 형태랑 끝난 겁니다. 팔이 조금 더 보시면은 이 정도부터 팔이 시작을 해요. 지금은 이제 여기서 이 정도에서부터 팔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조금 더 내려가서 탈라가 될 것 같아요. 몸통을 조금 더 깎아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팔이 밑으로 쳐져 있죠. 이렇게 여기 팔도 이런 식으로 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필요 없는 부분이요. 이 윗부분 이만큼의 부분이 여기 윗부분이 되겠죠. 이만큼의 없애주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살짝 끊어주시고요. 이 배 부분이 조금 더 부드럽게 올라가도록 다듬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얼굴이 조금 더 작겠죠? 여기도 더 이렇게 뾰족하게 얄쌍하게 생길 거고요. 부리 부분은 더 너무 하나 한 부분을 너무 세밀하게 하시지 마시고 큰 윤곽을 보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지치십니다. 이 날개 부분이 이 측면이 조금 더 내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나무 생김새가 이 중간에 있어서 어쩔 수가 없네요. 배를 조금 더 까줘서 느낌만 비슷하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위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앞에서 봤을 때, 밑에서 봤을 때. 날개 밑에도 칼을 살짝 넣어주시는 거죠. 날개 팔에 붙어 있지는 않으니까. 여기도 너무 사진처럼 똑같이 안 만들려고 하셔도 되세요. 그냥 느낌만 봤을 때, 남들이 봤을 때, 아, 펭귄이다. 와, 뭐다. 그거 알아보기만 하면 되니까. 똑같이 만들려고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날개도 조금 더 부드럽게. 이것도 각이 져 있으니까 부드럽게.
점점 모양이 잡혀가는 것 같나요? 이 엉덩이 부분을 좀 더 날씬해야겠네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보시면은 칼이 이렇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밀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세요. 이럴 때는 칼을 당겨 주셔야 됩니다. 안쪽으로. 그럴 때 사각 깎듯이 이렇게 깎으시면은 다치세요. 엄지가 있고 손만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각 깎듯이 이렇게 깎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당겨 주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가게. 엄지손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 들어가게. 이렇게 아닙니다. 손 위로. 결국은 조각도나 조각칼 같은 거는 밀고 당기고 다 할 줄 아셔야지 나중에 조각하기가 편해지세요. 밀어서만은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살이 있는데 이거를 이 날개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해야 돼요. 그럴 거 없이 당길 줄 아시면은 이렇게 당기시면 됩니다.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주먹 쥐듯이 살짝만, 많이 가셔도 안 되시고 살짝씩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다칠 일이 많이 없으실 겁니다. 전체적으로 펭귄이 조금 상체가 좀 뚱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깎아주겠습니다. 나무는 이만한데 꽤 큰 것 같아요. 등살도 조금 없애주시고요. 이걸 끼니까 손이 자꾸 이렇게 딱딱 나무가 안 붙고 미끄러워서,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가 속살로 들어갔기 때문에 많이 단단하지 않아요. 힘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빼고 하겠습니다.
뭐 물집 생기면은 뭐 며칠 고생하고 말죠 또. 저는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조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가게에 있을 시간이 없이 밖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혼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조각 좀 하고 왜 조각을 안 하냐, 그래서 빨리 영상을 올려달라, 다음 영상을 올려달라. 항상 날개가 있으면은 이 날개 이 뒤쪽에는 살이 좀 없어져야지 표현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간 부분들을 확실하게 들어가 보이게끔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여기도 다시 살짝 내려가게. 배 부분도 여기 살이 많습니다. 지금 다이어트를 좀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칼집을 내서 살짝씩,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한 부분입니다. 나무가 얇기 때문에 힘을 잘못 주면은 부러질 수가 있어요. 밀고 나갈 수가 있어요. 이 날개 부러지면서 손도 다치고 조각도 망가지기 때문에 항상 세심하게 조금씩 조금씩 깎으시면서 세심하게 작업하셔야 되세요. 옆에서 조금 더 날씬하게, 밑에도 살짝씩. 이 날개의 앞부분,
이 뱃살도 조금 더 다듬어 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등살을, 여기 등살이죠. 어느 정도 형태가 좀 잡힌 것 같아요. 모양이 제가 봤을 때는 발 부분, 얼굴 부분, 또 얼굴 나중에 이제 조금씩 더 다듬어 주시면 되시고요. 처음부터 너무 얇은 부분을 다 만들고 시작하시면은 부러지세요. 여기를 만지다 보면은 뒤에 할 때 여기를 만지셔야 되잖아요. 부러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남겨 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꼬랑지 부분을 곡선이 더 처지니까 더 이렇게 내려 보겠습니다. 좀 더 내려가는데 좀 더 곡선이 완만하게. 유튜브 라이브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구독자와 그게 돼야지, 조건이 맞아야지 라이브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인스타에서는 라이브를 몇 번 하긴 했었어요. 근데 보시는 분이 많이 없으셔서 뭐 혼자 하다 말긴 했었는데, 저도 라이브를 한번 해보고 싶긴 합니다. 조각 문의를 좀 많이 주셔서, 그래서 저도 많이 해보려고 요즘은 기회를 잡고 있어요. 8월 달에는 날짜를 정해서 일을 좀, 이제 그 날은 가급적이면은 안 잡고 조각도 하고 제 개인 정비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때 아마 조각 수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각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그 날짜에 한번 문의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꼬리가 더 길고 다리가 이렇게 꺾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앞으로 밀고 나가려고 이렇게 차고 나가는 그 동작 같아요. 앞에 펭귄 따라가려고. 근데 저는 이 동작 말고 그냥 다리를 이렇게 쭉 뻗은, 이렇게 꼬리와 같이 그 동작으로 만들겠습니다. 일단 꼬리는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다리는 이런 식으로, 또 다리를 이렇게 뻗겠죠. 그럼 여기서 다리를 살짝 들어서 올리는 듯한, 들어 올려서 뱃살로 밀고 나가는 듯한 느낌, 그 느낌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꼭 똑같이 안 만들어도 돼요. 꼬리, 그다음에 다리가 될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칼로 당기기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이럴 때 이제 이런 조각도를 쓰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일본이랑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근데 제가 조각 수업에 쓰는 조각도들은 다 일제예요. 일제 날들이 너무 좋아서 안 쓰고 싶어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천비라든가 백두산 조각도들이 있어요. 상당히 날물이 안 좋습니다. 정말 조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날물이 안 좋습니다. 백두산이나 천비 관계자분들이 만약에 이걸 보시면은 가격을 좀 올리시더라도 제대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가격은 싼데 안 좋습니다. 뭔가 대체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은 좋은 철을 사셔서 수제로 만드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조각도 만드는 법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빨리 일본이 사과를 하고 다시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이 부분은 지금 발바닥이 되는 부분이죠. 허벅지살을 조금 더 굳이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표현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게 하다 보면은
집착을 하게 돼요, 조각에. 전에 올라갔던 고양이도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그 굉장히 러프하게 됐어요. 거칠죠. 그 이유가 원래는 어느 구독자분께서 귀여운 고양이를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귀여운 고양이를 만들어야지 처음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새 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양이의 털을.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급히 털을 없앴습니다. 예. 그래서 고양이가 원래 털 표현을 할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 나서 털 표현을 하다가 털을 없애니까 이제 아무래도 털이 있는 고양이다 보니까 덩어리감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러프하게 표현이 된 겁니다. 저는 좀 이렇게 동물들이 털이 있는 게 좋더라고요. 복실복실한 게. 그래서 그렇게 좀 러프하게 표현이 된 겁니다. 이게 발바닥인 거죠, 이제 이 부분이. 발바닥이다 정도 느낌만 나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원래 펭귄 발바닥이 굉장히 큽니다. 발톱도 날카롭고. 굳이 그걸 다 표현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이 작은 거에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세심하게 표현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스트레스 받고 만드는 게 또 재미가 없어지세요.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바닥 부분을 표현을 살짝 해줘야죠. 이 작은 조각 할 때는 힘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부분에서 힘을 잘못 줬다가는 부러져 가면서 다칠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힘으로 깎아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그냥 두리뭉실하게 가도 되는데 꼭 하게 돼요. 이런 부분들이 집착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세심한 부분을 정리하실 때는 굉장히 작은 조각도가 필요하세요. 다리 부분을 조금만 더 이쪽을 들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형태가 이제 나왔으면은 다듬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날개 부분도 팔 부분도 뭐 좀 다듬어서 자연스러운 곡선이 나가게끔. 그리고 그 유튜브에 댓글에 그 어떤 분께서 남겨주신 글이 하나 있으세요. 이렇게 사포질을 안 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사포질을 안 하는 이유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도 굉장히 프라모델이나 인형 이런 피규어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원래 컴퓨터 그래픽을 했었습니다. 전 직업이, 이 나무 일을 하기 전에 직업이 컴퓨터 그래픽을 했었어요. 모델러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이 조각하는데 도움 많이 돼요. 입체적으로 보는 시각이 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취미생활로 3D 프린터도 해보고 싶고 이것저것 만드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방면에 관심이 많습니다. 미술 쪽에는, 공예나 미술 쪽에는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저도 이제 사포질을 해가지고 맨들맨들한 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조각을 그렇게 나온 결과물을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아, 이거는 나무인데 너무 맨들맨들한 거예요. 그래서 걷다가 색을 입히고 하면은 이게 나무로 만든 조각인지 아니면 그냥 흔히도 우리가 뭐 어디 가다 보면은 1,000원 넣고 2,000원 넣고 뽑기 하는 조그만 인형들 있잖아요. 그런 건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굳이 막 힘들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조각을, 그거랑 똑같은 게 싫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냥 기성품이랑 똑같아.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냥 나무는 나무 나왔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또 이런 게 또 나무만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거칠고 이 투박한 느낌이, 매끈한 거는 3D 프린터로도 가능하고 이미 조형물 떠가지고 많이도 하기 때문에 굳이 나무로 만들었는데 그거를 똑같이 해야 되나? 그 생각이 들어서 안 씁니다. 네.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이런 제가 손으로 만든 이 칼 지나가는 느낌 나고 이 투박한 게 저는 좋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리고 이제 많이 하다 보면은 이 칼 지나간 자리들이 예뻐 보여요. 이제 예뻐 보여서 그래서 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매끈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칼이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칼이 한번 지나가면은 두 개의 라인이 생겨요. 이 두 개의 라인이 생기죠. 이 라인을 또 깎아주면은 네 개의 라인이 생깁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이 라인을 또 깎아주는 거죠. 네 개의 라인을. 그러면은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조각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간 라인들을 한 번씩 한 번씩 더 정리를 해주시면은 사포로 한 것처럼 칼로도 충분히 가능하세요. 네, 그렇게 개인 취향에 맞게끔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또 질문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나무 질문을 또 많이 해주세요. 나무 어떤 거 많이 쓰냐, 그러니까 영상에서 봤을 때는 조각이 이제 너무 쉽게 나무가 잘 잘려 나가니까 하신 것 같으신데, 나무는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조각을 좀 해보려고 마티카를 구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나무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마티카 나무를 좀 대량으로 구매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때그때 잘라 놓고 수업도 진행하고 만들고 싶은 거 있으면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각을 해보니까 마티카가 좋은 점도 있긴 한데, 그렇게 마티카 외에 좋은 나무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늘 댓글에 다는 사스나라는 러시아 소나무, 그것도 굉장히 좋고요. 제가 5월달 정도에는 이제 어디 행사를 갔다 왔었는데, 그 행사 때문에 나무를 사러 인천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사장님께서 제가 사스나라는 나무를 알고 이런 걸 좀 구할 수 있냐라고 여쭤봤더니 사스나보다 더 좋은 조각용 나무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 나무가 깨드르라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아직까지 저도 만져보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몸 담고 있던 그 공예사에서 쓸 거다 라고 그러니까 수입해서 쓰려고 그 나무 사장님과 그 모의를 하고 계시다, 추진 중이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그 깨드르라는 나무를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사스나라는 나무는 저희 일반 DIY용 레드파인이에요. 예, 일반 목재상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레드파인이고요. 레드파인과 홍성은 또 틀립니다. 네, 전혀 다른 수종이기 때문에 헷갈려 하지 않으셔야 되시고요. 이 녀석이 레드파인입니다. 기존에 제가 만든 고래, 저희 큰 아이 만들어준 고래, 큰 아이가 색칠을 했고요. 이거를 제가 아마 레드파인을 만들었을 거예요. 이 나무죠. 이 나무도 굉장히 칼이 잘 들어갑니다. 예. 단점은 결이 뚜렷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나무다 보니까 마티카나 은행나무는 결이 뚜렷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무는 이제 순결과 억결이 있는데, 억결로 들어가면 나무는 뜯겨 버려요. 근데 은행나무나 뭐 이렇게 마티카는 결이 뚜렷하지 않아서 뜯기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조각하기가 좀 더 편한 거고요. 근데 소나무 같은 경우는 결이 뚜렷하기 때문에
결을 굉장히 잘 보셔야 되세요. 결을 잘못 넣으시면은 바로 이렇게 따다다닥 뜯깁니다. 이렇게 조각하기에 조금 더 어렵긴 한데, 이거는 몇 번 조각하시다 보면은 이 결이 눈에 보이고 칼일만 살짝만 들어가도 아, 이게 결이 잘못됐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으세요. 뭐든지. 그래서 레드파인을 좀 추천드리고 있어요. 레드파인 사스나라는 조각용으로. 저도 큰 판재로 구해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 그거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지금 부리를 더 해주고 싶은데, 부리를 하게 되면은 너무 또 세부 묘사에 들어갈 것 같아요. 부리 하나로. 그래서 그 부분은 안 하겠습니다. 부리는 안 하는 걸로 하고, 나중에 칠을 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눈이 생기겠죠. 이렇게 그런 걸로 칠로 나머지는 칠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팽이 같나요? 좀 더 뚱뚱하긴 한데 좀 더 날씬하게 해볼까요?
뒷모습, 옆모습, 아랫모습, 꼬리와 발바닥, 그 다음에 부리, 여기서 눈이 위치가 여기 이렇게 생겼겠네요. 짠. 이걸 또 이제 저희 아이들에게 갖다 주면은 이렇게 또 칠을 한답니다. 그럼 이제 다시 가게 갖고 와서 또 진열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좀 지금까지 펭귄이었고요. 짠.